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때 분명히 주가에 반영된다.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게 진짜 찐 영업이익이다. 찐 영업이익.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화요일, 장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촬영하러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별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최근에 화장품하고 미용 의료기기의 선전이 상당히 눈부시고요. 소외된, 그리고 더 소외된 화학주단에서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유니드의 선전이 눈이 부시고, 그리고 금호석유화, 그리고 굉장히 부진했던 고점 대비 60% 70% 빠졌던 효성화학이나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상의 개별 기업들을 설명드릴 때 자꾸 주가 측면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가를 제가 따져서 기업 분석 훈련소를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그 주가에 대한 분석은 본인이 분석하셔야 됩니다. 주가 측면을 따져서 올리는 영상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영상은 계속 많아질 겁니다. 계속 새로운 기업들, 궁금해하시는 기업들 최대한 많이 투표까지 해가면서 올려드리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날짜를 박아드리지만 날짜 상관없이 펀더멘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시의성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철저하게 펀더멘털 측면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개별 기업들은 단 한 번이라도 언급하면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역시나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HPSP 보실 건데요. 제일 궁금해하신 거, 일단 첫 번째 HPSP와 ST의 소송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5월 말에 나올 건데 5월 말에 나오면 그 내용 자세히 분석하고, 그 다음에 HPSP 쪽이랑 한번 통화도 해보고 IR 담당자랑 통화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전달 드릴 거고요. HPSP 먼저 기사부터 보시면 첨단 산업 패권 전쟁 한국도 나선다. 반도체 10조 이상 지원 지금 예정이고요. 근데 지금 직접적으로 돈 주는 것보다는 정책금융이라든지 펀드 통해서 간접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팹리스 같은 취약 분야 키운다고 했고요. 100억 넣은 사모펀드 어떻게 1조 3천억 벌었을까? 바로 이게 HPSP의 최대 주주입니다. 지금 크레센도가 영업이익률 50% 넘는 HPSP 초기 투자로 초대박이 났고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크레센도 관련돼서 HPSP 매각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크레센도도 HPSP의 높은 기술력을 너무나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팔더라도 헐값에 팔지는 않을 거고요. 상당히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팔 것 같진 않고요. 팔더라도 국내 중견기업이라든지 외국계 회사의 가능성은 있고요. 그런데 이 팔리는 게 꼭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레센도 외에 한미반도체가 지금 2대 주주로 갖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역시 크레센도와 마찬가지로 HPSP의 높은 기술 경쟁력, 경제적 혜자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하고 있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팔 생각이 없고요. 여기 또 새로운 주주가 있습니다. NHN의 이준호 회장님이 이 HPSP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이준호 회장님도 HPSP에 대한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충격, 한국 반도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엔비디아 주가 움직일 때마다 상당히 국내 반도체 회사들 주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요인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좀 일시적인 요인이라 보고 있고요. HPSP 고객사 매출 확대되고 있고 이익 개선 본격화, 반도체 반등에도 모두는 후공정, 정부 지원의 실효성, 후공정 쪽으로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HPSP는 전공정 장비입니다. 전공정. 국내에 가리지 않고 반도체주 관심, 업황 좋아질 땐 대형주보다 소부장이 유리하다. 당연히 소부장이 훨씬 수익률 측면에서는 상당히 초과 수익 날 확률이 높은데 반대의 경우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만큼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HPSP랑 ST의 특허 소송 결과가 5월 말로 연기됐고요. 결국은 이게 시장이 쪼개지냐, 독점이 깨지냐 여부가 달려 있는데, 사실은 HPSP와 ST 특허 침해 소송 관련돼서 특허 침해 소송이 ST가 이길 확률이 전 낮다고 보지만 ST가 이긴다 쳐도
ST의 장비가 고객사의 컬 테스트를 거쳐서 고객사의 컬 테스트가 통과되고 그 고객사의 컬 테스트 통과되는 기간만 최소 2년 이상 걸리고요. 그 다음에 고객사의 컬 테스트 통과돼서 고객사가 한다고 해도 고객사 입장에서는 신규 장비를 쓰기에 상당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HPSP 독점 구조가 쉽게 깨지긴 어려울 겁니다. 그건 레퍼런스도 있고요. 품질도 있고 여러 가지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내가 HPSP 장비 잘 쓰고 있는데 ST 거를 굳이 갖다 쓸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HPSP는 TSMC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TSMC가 HPSP 장비를 쓰면서 이미 상당한 레퍼런스를 검증했습니다. 증권업계 코스닥 반도체 기업 HPSP 주목. 자,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고압수소를 이용해서 고압수소나 D2라고 하는 중수소를 이용해서 그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의 결함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 표면이 울퉁불퉁해 가지고 전자가 쉽게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표면이 더럽고 울퉁불퉁해서. 그런데 이 표면을 고유전율, 하프늄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유전 개수가 높은 하이K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K라는 게 유전 상수가 높다, 유전 개수가 높다예요. 자, 유전 개수가 높다는 거 무슨 말이냐? 전자를 모으는 힘이 세다, 전자를 많이 모은다, 전자를 잘 유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전 개수가 센 하프늄, 지르코늄 같은 유전율이 높다. 전자를 모으는 힘이 센 하프늄, 지르코늄이 웨이퍼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해서 기존의 실리콘 산화막, 웨이퍼 표면막을 실리콘 산화막 쓰는데 실리콘은 산소를 꽉 붙들고 있는데 이 하프늄, 지르코늄은 산소를 붙드는 힘이 약해서 산소를 제대로 포집 못한다. 이거는 산소를 제대로 잘 붙들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소를 제대로 붙들고 있지 못하니까 거기서 웨이퍼에 결함이 생기는 거고요. 웨이퍼에 결함이 생기면 전자가 잘 이동을 못하니까 트랜지스터의 성능이 떨어지겠어요. 트랜지스터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는 칩이 불량나거나 반도체 칩이 효율성이나 성능이 역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리콘 산화막은 산소를 꽉 잡고 있는 거는 굉장히 강한데 이 전자를 유혹하는 유전율이 약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산화막 대신에 전자를 강하게 유혹할 수 있는 하프늄 같은 고유전율 물질을 최근에 요새 미친 듯이 쓰고 있는 겁니다. 실리콘 산화막으로 보통 쓰는 이 표면막을 게이트 쪽이라는 데가 있고요. 소스 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게이트와 소스 사이로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이 자꾸 공정을 미세화 최소 선폭화 하니까 미세화 공정을 하면 소스하고 이 드레인 요 전자가 이동하는 폭이 좁아집니다. 미세화라는 게 이 소스하고 드레인 전자 이동 통로를 좁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 전자 이동하는 면적이 좁아져서 전자를 많이 유혹해서 전자를 담는 포집 공간이 줄어듭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공간이 줄어드니까 전자가 당연히 포집 공간도 줄어들겠죠. 그거를 조금이나마 사실은 전자 포집 공간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표면막, 실리콘 산화막 자체를 더 얇게 만드는 방법을 쓰고 있었는데 이 표면을 얇게 만드는 실리콘 산화막을 얇게 만들면 그 얇게 만드는 것 때문에 전자가 튀어나가서 전류가 누설되는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면 안 되는데 전자가 이동하거나 아니면 전자가 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로 막 튀어나가는 현상. 그러니까 전자를 포집을 더 많이 해도 모자를 판에 전자가 막 다른 데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막을 얇게 만들어서 그 공간이 좁은 부분을 일정 부분 해결했는데 전자가 튀어나가거나 전자가 소스와 드레인 사이 이동하면 안 되는데 임의로 이동하는 그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칩 성능이 떨어지고 또 전자 이동 속도가 방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다시 산화막을 두껍게 만들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산화막을 두껍게 하면 전자가 흐르는 표면에 산소 포집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포집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자를 잘 유혹을 못해서 전자를 모으는 힘이 약해서 실리콘보다 훨씬 유전 상수가 높다. 유전 상수가 높다는 거는 전자를 더 잘 유혹하고 전자를 더 잘 포집하는 하프늄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하프늄이 전자는 잘 유혹하는데
실리콘보다 표면이 100배 이상 더 울퉁불퉁해서 그 구멍이 뚫려가지고 산소 대신에 수소나 중수소 D2를 넣어서 웨이퍼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장비가 바로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실리콘 대신에 하프늄 같은 고유전율을 써서 실리콘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거나 실리콘 표면이 전자 이동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표면 보수 공사를 해서 전자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장비가 바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다. 근데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전자를 포집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소스하고 드레인 쪽 면적이 좁아져서 전자 포집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전자가 막 튀어나가요. 다른 데로 불필요한 데로 막 튀어나가는 현상을 둘 다 막아주기 위해서 산화막을 두껍게 만들었는데 산화막을 두껍게 만들면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요? 전자를 잘 유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늄, 전자를 미친듯이 유혹하는 하프늄을 써서 산화막을, 실리콘 산화막을 하프늄 산화막으로 대체했는데 하프늄 산화막의 표면이 100배 이상 실리콘보다 울퉁불퉁하니까 구멍이 뚫려가지고 푹푹 패이니까 그 산화막 표면을, 하프늄 산화막 표면을 수소나 중수소로 이용해서 매끈하게 산화막 표면을 만들어주고 산화막 표면이 매끈하게 되면 전자 이동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전자 이동 활발해지면 당연히 웨이퍼의 칩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엄청나게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전히 ST하고 특허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글로벌 독점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OP 마진 50%가 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장비가 여전히 91% 매출을 차지해서 1,900억 정도 매출 예상하고요. 부품단에서 10%인 200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1분기의 실적 컨센서스 부합하는 정도 수준 딱 나왔어요. 매출은 378억, 영업이익 200억인데 아직도 전방 고객사 캐펙스 축소가 여전하기 때문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진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장비 발주가 일부 재개 중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공정단에 훈풍이 불어야 됩니다. 전공정단에. 메모리 쪽 매출이 작년 4분기가 저점이고요. 올해 1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쪽에 회복 신호가 나오고 있고요. 추가 고객사 확장은 2025년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CNM은 요거 나노미터고 요거 CNM 요게 어떤 단위를 의미하는지 한번 공부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낸드는 200단 이상, 그러니까 D램 그리고 낸드 200단 이상 다 모두 계속 미세화 된다는 거예요. 그 고객사 확장되는 거는 25년에 본격화 된다는 거고요. 당장 비메모리 쪽은 올해 2분기부터 캐펙스 증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고객사들 지금 경쟁적으로 선단 공정 2나노 할지 3나노 할지 계속 지금 캐파 경쟁하고 있으니까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계속 더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될지 줄지는 않고 있다. 최악의 경우 HPSP가 패소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압수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신규 장비 괜히 썼다가 엄청난 피해를 맞을 수 있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고객사가 보수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ST가 고객사 컬테스트 통과하는 기간만 최소 2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2년의 독점력이 특허 소송과 무관하게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단 공정이라고 하면 뭐 최소 4나노 이하가 될 것 같은데요. 4나노 이하의 공정에서는 모든 업체가 고압 어닐링 활용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드디어 신규 장비가 나오는데요. HPO라고 해서 고압 산화막 장비입니다. 고압 산화막 장비 테스트 결과가 드디어 올해 하반기에 나오고요. 아까 25년도에 D램 일시 나노미터 공정 진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1A, 1B, 1C 갈수록 점점 더 미세화되는 공정이고요. 자, 이익률이 좋아지려면 결론적으로 비용, 코스트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다만 판관비가 올해 28.1%로 늘어났습니다. 판관비는 판매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판매 관리비가 적정 지금 이 28% 과거 24.9, 23.9보다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비용 통제가 잘 되고 있는지 코스트 관리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주요 파운드리 고객은 당연히 AI 수요 파운드리 지금 TSMC 그죠? 이 TSMC, 삼성 파운드리 전부 고객사로 갖고 있어요.
TSMC의 수요도 받고 삼성 파운드리 수요도 받습니다. AI 수요 필요한 후공정 중심으로만 대응을 해서 미룰 수 있는 전공정 투자는 최대한 미룬 거예요.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실적 바닥을 찍은 거고요. 근데 5나노 이하 최선단 공정, 하반기에 비메모리는 당연히 증설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나노 단에서 이 모바일 휴대폰 쪽 팹리스 고객들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3나노 활용한 제품군이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IT 기기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나노, 5나노는 AI GPU 판매 증가로 추가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하반기에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팹리스, AI GPU 모든 고객들 관련돼서 추가 증설이라든지 신규 팹에 대한 이 증설 투자, 파운드리 쪽은 증설 투자 기대감을 갖고 있다. 2분기가 아마 실적단에서는 저점일 것으로 보고 가팔은 분기별로 이익 회복세가 나타날 거로 보이고요. 예상되는 거는 4분기 이익이 아마 역대 분기 최대 이익 났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 분기별 최대 이익 났을 때를 4분기 올해 24, 4Q 때는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하고 대만 파운드리 외에도 중국 로컬하고 일본 고객사 쪽에서도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적극적으로 공급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비메모리 쪽으로 끌어왔는데 메모리 쪽에서도 24년도에 신규 고객사 상당히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연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고객사 선단 D램 캐파 증설 일정을 고려하면 하반기에 1B D램량 장비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25년도에 아까 앞에서 봤던 일시 좀 더 미세화된 일시 공정에도 D램량 장비 발주까지. 그래서 아마 이제 1A, 1B 내년이면 일시까지 다 모든 미세화 공정에 다 들어가지 않을까. 하반기가 가장 실적 개선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25년 단에서는 랜드 쪽에서 성장 전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라는 거는 결국 미세 공장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 미세 공장이 더 5나노에서 4나노, 4나노에서 3나노, 4나노에서 3나노, 3나노에서 2나노로 갈수록 엄청나게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 TSMC, 삼성, 그 다음에 인텔 다 지금 25년도부터는 2나노 그리고 1.6나노, 1.4나노 이쪽으로 25년, 26년 캐파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대당, 그러니까 만장당, 웨이퍼 만장당 1.5대에서 최대 2대까지 장비가 더 많이 쓰일. 지금 HPSP가 대략 작년 기준으로 40대 정도 장비가 나갔는데 올해 한 80대, 내년에는 대략 110대 이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공정은 당연히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HKMG가 뭘까요? 네, 하이K 메탈 게이트입니다. 고유전율. 앞에서 계속 이론적으로 열심히 설명드렸던 고유전율의 하프늄 구조로 가면 저온에서 반도체 계면 결함 치유가 가능한 유일한 솔루션은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밖에 없다. 25년도부터는 비메모리 쪽에 2나노 이하, 아까 말씀드렸죠? TSMC, 인텔, 삼성전자 다 2나노 이하로 갈 거예요. 그래서 미세 공장 확대되면 들어가는 장비 대수가 늘어날 확률이 높고요. D램 공정의 일시 나노에서 랜드는 300단 이상에서 공정 미세화가 계속되고요. 장비 채용은 최소한 25년까지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술이 워낙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전공정 특성상 레퍼런스 없이 신규 장비가 양산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심지어 샘플을 다수 납품해도 어렵다고 합니다. 엔지니어가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고 ST 걸 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 거죠. ST가 퀄 테스트 2년 통과하는 동안에 HPSP는 더 기술적으로 더 진화된 그리고 가격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장비를 만들겠죠. 그래서 독점적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견고할 거로 보고 있고요. 특허 침해 소소 순위 아닙니다. 이게 제가 새벽에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지분, 요게 크레센도예요. 아까 또 열심히 말씀드렸던 크레센도 지분 매각 논란으로 주가 부진했는데 이건 지분 매각이 된다고 일단 부정적으로 볼 이슈는 아니고요. 국내 대기업 단에서 가져가거나 중견기업
장비 잘하는 회사들하고 예를 들어 뭐 주성엔지니어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하고 있으면 더 시너지 효과 날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이오테크닉스가 될 수도 있고 삼성은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TSMC의 가장 큰 경쟁사니까 삼성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크레센도가 다 이 기술적인 이해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크레센도가 사실은 지금 이 HPS의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 상당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팔려면 훨씬 더 비싸게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있고 외국계에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M&A 시장에 3조 이상의 매물로 나온다는 거는 HPSP가 기술 경쟁력이나 경제적 진입장벽 해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 분석 디테일하게 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이나 기업 분석하는 거를 저하고 좀 이렇게 같이 스터디 공부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신규 스터디를 좀 아주 기초 관련된 부분과 기업 분석을 결합해가지고 기업 분석 A부터 Z까지 공부하는 거를 신규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 분석 준비하는 강의는 좀 자세하게 월요일날 말씀드릴 거니까 월요일날 자세한 영상 좀 참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HPSP는 5월 14일날 4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공시를 냈고요. 당연히 주주 친화적 기대감이 올라간 근데 주가 빠졌을 때 이 자사주 취득 공시가 나와서 400억이면 적은 규모는 아닌데 전혀 기대감이 없었고요. 50% 이상의 압도적 영업이익률은 25년도보다는 26년 더 오히려 개선되는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더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왜 그렇죠? 23년도에 업황이 너무 안 좋았고 24년도 업황 회복되는데 24년도는 비메모리와 메모리 두 가지 동시 기대감을 하반기부터 가져가는 거고요. 25년도에는 메모리 단에서 상당 부분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낸드는 아까 200단, 300단 계속 고단화로 가면 하이브리드 본딩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하이브리드 본딩 접합부의 이 결함을 줄여서 접합 강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기존 낸드 고객 매출 증가하는 거 외에도 신규 고객사로 확장을 계속 기대하고 있고요. 아까 일본 로컬, 중국 로컬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HPO, 이 고압 산화막 장비 지금 다수 글로벌 고객사랑 인증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메모리 고객사 인증까지 끝나면 수주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의 단일 장비에 너무 의존도가 컸는데 HPO라는 또 강력한 고압 그 산화막 장비, 고압 산화막 장비가 또 강한 신규 모멘텀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최초 매출 발생하면 대략 700억에서 900억 정도는 아마 최초 매출로 고압 산화막 장비 쪽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수익성 글로벌 파운드리 고객으로부터 수주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판관비 체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용단에서 신사옥 이전하면서 이 감가상각비가 늘어났고요. R&D 이건 뭐 나쁜 건 아니죠. 계속 연구개발 끊임없이 한다는 건데 작년에 40억이었는데 올해 80억 정도니까 2배 이상 R&D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익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 회복되냐면 과거 5년치 중에 최고치 수준까지는 올해 4분기에는 계속 이익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역대 분기 최고치 수준까지 이익이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주주는 역시 크레센도 펀드고 2대는 한미반도체고요. 네, 고유전율 메탈게이트 채용이 확대되면 당연히 D램이 더 빠른 속도로 구현된다는 건 어떤 말이죠? 아까 고유전율을 쓰면 전자이동이 훨씬 더 빠르게 원활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디바이스 AI 기능 내 소위 말하는 현재 쓰는 이 LPO죠? 네, 저전압 DDR5 최대 속도가 6400Mbps인데 이 LPDDR보다 훨씬 더 빠른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고유전율의 메탈 게이트가 솔루션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파운드리 업계는 고압수소 어닐링은 기본적으로 고유전율에 따른 계면 결합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냥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D램 신규 고객 유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고압 산화막 장비는 10나노 이하 선단 공정에서는 모든 파운드리 업체가 다 관심을 갖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기술 고도화될수록 수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압 산화막 장비를 통한 메모리 반도체 쪽의 확장성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요, 낸드 400단 이상의 차세대 3D 낸드 쪽에 침투가 확대될 거라고 보는데
요 셀과 페리, 자, 요거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페리가 의미하는 게 뭔지 댓글로 열심히 달아주세요. 하나의 웨이퍼에서 제조하는 PUC, 페리 언더셀 구조에서 셀하고 페리 각각 웨이퍼를 활용해 제조 구조로 바꿀 예정이고요. 그럼 이 각각 하면 그 각각 셀 따로 페리 따로 본딩할 때 열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열 처리 필요할 때 신규 적용처로 고압 산화막 장비랑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레포트를 참조했는데 결국은 지금 1A, 1B, 1C 그러니까 1나노 쪽으로 이 테크 노드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네. 낸드는 점점 비중이 요거 38%까지 늘어나는 거 보시죠. 200달 이상 단수가 올라가는 더 미세화되는 쪽으로 더 큰다는 거고요. 요거는 BNK 레포트 요거 참고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의 그 송명섭 애널리스트님 그 투자 아이디어 굉장히 유용하고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경기 선행지수하고 유동성 지표하고 이 반도체하고 같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굉장히 신뢰성 있고 그 높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행지표, OECD 선행지수하고 이 유동성 지표가 개선될 때마다 반도체 주가도 좋았고 이 매출 증가율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 다음에 전공정, 요거는 HPSP 분기보고서에서 갖고 왔는데요. 결국은 24년도에 이 소위 말하는 전공정 소비 장비가 작년에 15% 이상 급감했다가 올해 15% 이상 늘어난다는 거고요. 분기별 실적 추이 상당히 안 좋았지만 개선세, 지금 분기별,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는데 성장폭이 좀 둔화됐죠. 그리고 요게 중요한 건데 결국은 고온 어닐링 장비, 도쿄 일렉트론, 워닝 IPS 이 장비가 다 결국은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보시면 온도 범위가 저온에서 가능하다는 거, 450도 이하에서 가능한 거고, 고온은 600도 이상, 심지어 1000도에서 지금 고온 어닐링 장비를 쓴 거고요. 압력도 지금 25 ATM까지 가능하고 고온은 1 ATM밖에 압력을 쓸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공정도 16나노 이상. 이 고온의 치명적인 게 최첨단 미세화 공정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최첨단 미세화 공정에 쓸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돼 있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16나노 이하에서는 공정 적용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지금 2나노, 1나노에서 지금 쓴다는 얘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지금 이 K가 단위가 1000입니다. 1000. 그러니까 1000만 웨이퍼 만장당 1.5대 활용할 경우 D램 1C 확대되면 이렇게까지 커진다는 거고요. 그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예를 들어 만장당 웨이퍼 만장당 2대 활용하면 또 이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4년도는 고객사 최선단 공정이랑 전환 투자 확장되는 구간일 거고 23년도에 반도체 다운 사이클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선방했고요. 그래서 25년도는 D램 침투 확대, 요거는 삼성증권 추정 레포트를 봤는데 파운드리 쇼티지 때문에 급증했는데 24년과 25년도에는 신규 어플리케이션 고압 산화막 장비 확대 때문에 더 HPSP가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어닐링 장비대로 메모리, 비메모리 확장성을 가지고 고압 산화막 장비는 대략 연간 최소 스타트가 매출 700억에서 900억대로 고압 산화막 장비가 아주 강력한 신규 성장 동력으로 두 가지가 같이 가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 수익률 현황입니다. 제가 평균 내보니까 여전히 22% 정도 실적 추정이 가능한 반도체 회사들 평균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요. 압도적으로 수익률 가장 좋은 거는 YC라는 회사가 연초 1월달 대비 190%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이 한미반도체입니다. 131%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는 한미반도체보다 이수페타시스가 기술력에서 블루오션이고 레드오션이고 그거 따지지 않고 이수페타시스가 가진 고유의 이익,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만 봤을 때 한미반도체보다 훨씬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수페타시스가 78%의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엄청나게 1월달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회사 중에 이오테크닉스, 하이닉스의 한미반도체가 있다면 레이저 본딩 장비 이오테크닉스가 55%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최근에 후공정단의 세정 장비, 세정 부품을 하는 코미코라는 회사도 36%의 굉장히 견조한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팹리스, 그러니까 디자인하우스 성격의 가온칩스나 제주 반도체가 연초 대비 100%, 150% 올라갔던 게 수익률을 다 깎아먹어서 30%대로 내려왔고요.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 드라이에처 식각장비 1등 회사인 PSK가 소리 소문 없이 47% 연초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산 테스나 많이 말씀드렸는데 두산 테스나는 여전히 좀 25% 이상 빠지면서 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산 테스나의 펀더멘털은 전혀 변한 게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 부진한 회사들 보면 역시 팹리스 회사인 칩스앤미디어, 차량용 쪽에 포커스가 된 칩스앤미디어 이런 회사들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SNS텍 그리고 STI도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SNS텍, STI 모두 계속적으로 추적해 볼 만한, 공부해 볼 만한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조정받은 거 보시면 기판 쪽에 대덕전자, 심텍 이런 회사들도 조정 많이 받았는데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기판 업체가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도 기판의 명품이라고 하는 FCBGA 삼성 전기급으로 기술력과 이 캐파를 갖춘 회사이기 때문에 FCBGA가 계속 주목을 받을 거기 때문에 대덕전자도 최근에는 조금 꿈틀꿈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장비 따라서 파크시스템즈보다 훨씬 더 주가적으로 비슷한 계측 장비 쪽에 오르스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주가가 좋았는데 사실은 오르스 테크놀로지보다 파크시스템즈가 기술력의 차이보다는 매출의 사이즈나 업력 그리고 주가 측면으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사실은 좀 없는 상황이다. 자, 요건 숫자인데요. 넘사벽입니다. 52.4% 영업이익률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리노공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 증가율은 한미반도체가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매출 증가율은 HPSP가 가장 압도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은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이 좋아 보이고 영업이익 증가율 내년에 원익 IPS 다음으로 HPSP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HPSP가 매출과 이익이 고르게 성장한다. 그래서 HPSP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이제 3,200억에 영업이익 1,740억. 지금 HPSP보다 실적 내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잘 나오는 회사는 솔브레인 정도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 지금 2조 이상 되는 회사.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고는 지금 HPSP가 1,750억 내년에 영업이익이거든요. 한미반도체가 실적 엄청나게 개선돼서 3,550억인데 영업이익 2배 차이 나잖아요. 내년 기준으로. 근데 시총 얼마 차이 나죠?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영업이익 2025년 기준으로 HPSP가 1,750억, 한미반도체가 3,500억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은 HPSP 최근 주가 박살나면서 3조 5천억, 한미반도체 13조 6천억이야. 시총 차이가 4배가 나요. 4배. 근데 영업이익은 2배 차이 나죠. 근데 HPS 독점 기술력은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에 절대 꿀리지가 않죠.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엄청 비싸거나 HPSP가 싼 건데 저는 HPSP가 주가가 최근에 빠지면서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말씀드렸고 PER 보시면 HPSP가 올해 42배에서 내년에 24배까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2배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ROE 기준으로도 거의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다음으로 탑 수준이고요. 올해 PER은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포함해서 시가총액 2조 5천억 이상 주성의 엔지니어까지 살짝 평균값에 걸쳐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지금 거의 80배 밸류가 나오고요. HPSP가 40배니까 딱 절반 밸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은 미친 듯이 팔고 있지만 기관은 지금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지금 금융투자도 사고요. 보험도 사고 투신도 사고 심지어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우리보다 더 정보력이 있는 연기금이 이 HPSP의 매각건 그 다음에 HPSP의 대주주 매각설, 그 다음에 HPSP와 ST의 소송을 부정적으로 보면 연기금이 최근에 주가 박살난 마당에 이렇게 사고 있을까요? 전혀 그걸 부정적인 이슈로 안 보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ST 관련된 소송 나오면 결과 정리해서 IR 담당자랑도 통화해서 조금 더 팩트를 확인하고 말씀드릴 거고요. 이렇게 수급을 분석하는 것들, 외국인 기관 수급을 분석해서 어떻게 보면 그 수급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고 수급과 모멘텀을 결합하는 것도 신규 좀 이 기업 분석 강의의
좀 녹여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기술적 분석인데요. 일봉상에 의미 있는 가격대는 32,000원, 37,300원, 41,800원, 51,200원, 59,500원 보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바닥권에서 확실히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추세가 지금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주가 하락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RSI 지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지표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여러 번, 3번 이상이나 과매도 구간이라는 표시를 나타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월봉인데요. 월봉상에 의미 있는 지표는 31,400원, 39,500원, 52,900원. 네, 그거에 대해서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의미 있는 가격대에 관련된 이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꿀팁도 강의에 잘 녹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PSP 장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요. 핵심 첫 번째, ST하고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ST가 심지어 고객사의 선택을 받아서 콜 테스트를 하더라도 최소 2년 이상 소요된다는 거고요. 2년의 기간 동안 훨씬 더 HPSP의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이나 어떤 장비의 최신성이 더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HPSP가 삼성전자, TSMC 각종 글로벌 고객사들로부터 받은 장기간의 레퍼런스를 쉽게 깨기가 어렵다. 레퍼런스와 품질을 검증된 거를 엔지니어 입장에서 신규 장비를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고 특히나 이 고압 수소를 다루는 굉장히 위험한 장비를 리스크까지 떠안으면서 엔지니어가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HPSP의 독점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대주주 매각설 관련돼서는 대주주 자체가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경쟁력을 보고 있고,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다. 왜냐면 그만큼 HPSP의 독점 기술 경쟁력을 높이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세 번째, HPSP는 TSMC와 삼성전자와 인텔이 파운드리 경쟁을 하면 할수록 TSMC에 수혜주며 삼성전자에 수혜주기 때문에 계속 확대가 될 거다. 그리고 네 번째, HPSP 지금 비메모리에 의존하는 게 하반기 내년 상반기부터 메모리 쪽에 터질 건데, 메모리도 국내 고객사가 아니라 해외 글로벌 고객사로 메모리의 확장성이 커질 거고요. 특성상 고압수소 어닝 장비가 계속 미세화되면서 하프늄이라는 고유전율을 계속 쓸 수밖에 없고, 고유전율 쓰면 1+1으로 필수적으로 고압수소 어닝 장비는 무조건 쓸 수밖에 없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고압 산화막 장비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고 이미 많은 고객사들의 승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산화막 장비가 최소한 연애 매출 스타트 한 800억부터 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HPSP 말씀드렸는데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HPSP는 ST하고 특허 소송이 끝나서 조금 더 자료를 많이 수집하면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PSP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